어지럼증이 오는 원인이 주로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주로 젊을 때 어지럼증이 많이 생겨요. 나이 먹고 많이 생겨요. 나이 먹어. 이제 나이 먹으면은 노화가 되면은 그만큼 내 산소 따라기라든지 이거 부족하다고, 특히 코로나 같이 이런 상황에 사회적 거리를 준다고 마스크를 많이 쓰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더 산소가 더 부족해진다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코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맑은 공기가 산소가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빈혈이 생기고 어지러워요. 그래서 주로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는 어떻다? 많이 어지러울 수 있다. 그러니까 환기가 답인 거죠. 그 다음 주로 이 산소가 갈 수 있는 공간, 다시 말해서 폐라든가 또 내지는 산소는 어디를 통해서 가느냐? 피 속을 통해 가요. 혈관을 통해서 가니까 혈액순환과도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주로 이제 그런 장기들의 문제가 있을 때 어지러움이 올 수 있다. 주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보는 원인이 귀의 문제야. 귀의 없어 자리. 아이 있잖아 지금. 이거지. 좀 조용히 보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그러면 시간이 또 소모돼. 그 귀의 문제, 특히 이석증이라든가 있죠.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때 어떻게 된다? 감각을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로 가장 많이 생기는 원인이 어느냐? 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비인후과를 간다고. 하지만 굳이 이런 이석증이다라고 해서 이비인후과 갈 일은 말은 아니다. 우리 귀가 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몸의 전신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귀가 어디에 뭐처럼 생겼느냐? 인체의 축소판이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귀가 콩팥처럼 생겼다고. 신장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신장을 좋아지게 해야 되고. 귀가 예. 그러니까 귀를 보면 진주종. 예, 진주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양방적인 얘기고, 뭐 아버님, 어머님은 뭐 진주종 알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귀가 우리 몸에 어디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 위에 있으니까 위쪽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발 쪽의 문제인지 상체의 문제인지 하체의 문제인지 머리 가까이에 있으니까 머리 쪽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진주종이면 알아먹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에 자꾸 하지도 마시라. 그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고 또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도 모르는 얘기 얻는 거니까. 하더라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거 기울이지 말라 이거지 제 말은. 그러니까 귀 쪽의 문제는 어떻게 되냐? 이런 단순한 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신하고 연관이 있다. 그 다음에 어디에 문제냐면은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 피가 어디로 가장 많이 가냐? 위장으로도 많이 가고 머리로도 많이 간다고. 그러니까 뇌 쪽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소뇌 쪽이나 이런 쪽에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종양이 있거나 해도 어떻다고요? 어지럽다. 또 피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심장에서 머리가 뇌로 가려면 어디가 중요하냐? 목이 중요해. 특히 목 디스크든 뭐 기관지가 안 좋든 어떻든 요 목 쪽에 문제가 여기 통로잖아. 도로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가요 안 가요? 제가 안 가니까 목의 흐름이 안 좋아도 그렇고 또 내지는 이제 주로 이제 가장 한방적으로 가장 많이 어지럼증의 원인을 잡는 거는 주로 어디냐면 간이에요. 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응? 피를 저장하는 거야. 창고야. 곳간에 돈이 예를 들면 곡식이 많아야지 지갑에 돈이 많아야지 지갑이 아니구나. 지갑에 돈이 많아야지 어떻게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갑에 돈이 없어 봐요. 어디 나가도 모임에 나오라고 해도 못 나가지. 괜히 쫄아가지고 돈 쓰라고 할까봐. 그런 개념이 간이다. 그래서 간이나 위장 또 피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어떻게 계속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활동을 하려면은 그래서 위장의 소화력과 관련된 부분이 어지럼증이 주관이 되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왜 생기느냐? 이런 노화, 그 다음에 귀, 또 머리나 이런 뇌 쪽으로 순환이 안 된다든지 또 심장에서 피를 보내는 데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호혈성 심장 질환이라든지 부정맥이 있다든지 이래도 어떻게 돼요? 실신을 하고 막 쓰러져요. 피가 못 가니까 또 피가 갑자기 과부하가 생기니까 용을 써야 되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갑자기 운동을 격하게 한다든지 천천히 걸어가다가 막 갑자기 누가 도둑이 강도가 쫓아오면 어떻게 돼? 도망가야 되니까
그럴 때 어떻게 돼? 막 심장이 막 콩콩거리잖아. 놀란 일을 봤다든지 충격을 받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돼도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는 갑자기 준비 운동하지 않고 스트레칭하지 않고 뛰어도 어떻게 돼요? 심장마비가 온다든지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숨이 많이 찬다든지. 그래서 폐나 호흡기 계통에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간이나 위장, 소화기 계통이나 이런 혈액순환에도 원인이 돼도 어지럽다. 요걸 치료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지럼증 온다 이러면 또 뭐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중풍이잖아요. 중풍이라는 단을 얘기하면 어떻게 돼? 심장이 피가 안 통하다든지 머리로 피가 안 통하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혈전이 된다든지 피가 막힌다든지 혈관이 막힌다든지 해서 그래가지고 의식을 잃는다든지 문제가 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어지럼증이 생길 때 뭐요? 미리미리 예방하자. 예방한다는 게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창기를 보시면 되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거기 해당되는 대응 자리. 예를 들면 머리 쪽에 문제가 있겠다면은 머리에 해당되는 자리. 머리는 어디에 있어요? 예, 돌출돼 있잖아요. 가장 튀어나온 데 있으니까 우리 몸에서도 어떻게 된다? 손끝이나 발끝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목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들 몸통하고 머리 얼굴하고 어디에 있어요?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도 팔에서 보면은 위쪽 위팔하고 아래팔의 사이에 있는 팔꿈치예요. 알았어요? 그 다음 우리가 따지면은 허벅지하고 정강이의 사이에 있는 어떻게 된다? 무릎. 오금이 뭐에 해당이 된다고요? 목에 해당이 된다. 그럼 이런 자리를 열심히 뭐 하면 돼요? 지압하면 된다. 자극을 주면 된다. 달리기 충격을 줘도 된다. 순간적으로. 아셨죠? 그 다음에 위장은 어디에 있냐? 위장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몸에서 위장이 어디 있냐고? 위장이 여기 아니야? 어? 위장. 위장이 어디 붙어 있냐고? 여기잖아, 여기. 우리가 말하는 명치. 아셨죠? 여기는 우리 몸에서 어디쯤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중앙에 있다고. 알았어요? 어디라고? 중앙.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몸통. 이 몸통에서 중앙이니까 뼈와 뼈의 사이. 예를 들면 마디의 사이에서 가장 중앙에 해당되는 요런 자리를 어떻게 뭐 하면 돼요? 지압을 하면 돼. 근데 거기 지압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들 다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 아래로 누르되 그 근처에 뼈가 있는 쪽으로 누르시면 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릎하고 발목의 사이 어디라고? 우리가 말하는 여기 종아리 있죠? 가운데 알통 생기는 데 있죠? 그런 데를 또 어떻게 돼요? 팔꿈치하고 그 어깨 사이에 어떻게 돼요? 톡 튀어나온 데 있죠? 거기가 위장 자리라고. 위장의 옆에 어디라고?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게 간이니까 위장이나 간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근처를 위장을 누르고 옆에를 같이 누르면 간도 누르는 거니까 이런 자리를 평상시에 뭐 하면 된다? 열심히 지압을 하시면 돼. 여러분들이 체했을 때 어디 눌러요? 여기 눌러. 합곡을 눌러요. 합곡이 어디냐면은 이 사타구니 자리라고. 또 내지는 우리가 말하는 겨드랑이 자리예요. 요거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실제 우리 몸이 중앙과 균형을 이루는 게 어디냐면은 원심력, 구심력 있죠? 중앙에서는 어떻게 돼? 잡아당기고 바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가려고 하고 지구가 뭐 공전하듯이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과 균형을 이루는 데는 어디라고요? 사지 말단이다고. 모서리라고. 네모 사각형이라고 한다면은 그 대각선이 만나는 그 중앙이 어디라고요? 위장이고 중심이고 대각선이 꺼지는 모서리 꼭지점이 어디래요? 겨드랑이 사타구니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심력을 치료해가지고 어디를 잡는다? 구심력인 위장을 풀어주게 하는 게 합곡자리인 거예요. 그 합곡이 위장 자리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장이 안 좋다고 해서 위장을 자극한다고 해서 위장을 치료한다고 해서 좋아지기도 하지만은 위장을 치료하지 않아도 어디를 좋아지게 해도요? 목을 치료해줘도 또 달리 허리를 좋아지게 해도 위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무조건 머리 아프면 머리, 눈이 아프면 눈, 거시기 아프면 거시기를 침을 놓는 개념이 아니다. 남창규 한의원에서는 이 파동침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본다고요? 균형의 관점, 밸런스의 관점에서, 조화의 관점에서 치료한다. 한쪽이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 이쪽으로 기울어지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니까 반대편을 자극을 준다든지 이쪽을 보완시킨다든지 또 이쪽을 강하게 해줘서 몸의 밸런스, 균형을, 조화를
잡아가게 하는 것이 그 치료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기 검진 그 예방하는 방법은 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기 예방, 조기 검진은 뭐 양방에서 말하는 병원에서 얘기하는 1년에 한 번씩 의료보험이라든지 건강검진이잖아요. 네. 근데 나이가 제가 봤을 때는 80 정도 넘으셨다면은 위내시경이라든지 대장내시경 같은 거는 저는 안 권해요. 저 나이 제가 55인데 제가 한 7년 전에 한 10년 전에 한번 해봤네. 위장내시경, 대장내시경을 2번 다시 안 해요. 죽을 뻔했어 내가. 왜요? 약 먹는 게 너무 힘들어. 예, 약 먹는 게 아니 안 받아보셨나 보다 우리. 한번 받아보라니까. 난 받다 못 받았는데. 한번 예? 받다 못 받았어요. 받다 못 받았다고? 힘들어서? 여기 넘어가잖아. 예. 그래서 그 말은 또 우리 저희 한의원에 오시던 어르신 같은 경우도 자꾸 항상 만성적인 소화불량 이런 위험으로 고생하시다가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 그 원래 그래요. 또 내지는 이제 그런 나이니까 열심히 치료하자 하는데 본인이 답답하니까 어떻게 돼요? 뭐 큰 병원 가가지고 대장 내시경 하다가 천공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일을 더 키운다. 저도 어제 그 영양에 갔다가 아주 유명한 그 종갓집 그 종손 되시는 분이 원래부터 이렇게 암이 있으셨는데 체중이 말라진 상태에서 이게 갑자기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협착증으로 인해서 허리가 아프니까 어떻게 불신을 못하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침상 생활을 하다가 음식도 잘 못 드시는데 어떻게 돼요? 음식 먹다가 어떻게 돼? 재채기 하다가 어떻게 돼? 사례가 생겨가지고 흡임성 폐렴이 된 거예요. 위장으로 들어가야 될 분비물이나 음식물이 어떻게 돼요? 토하면서 어떻게 돼요? 기도로 들어가면서 흡임성 폐렴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본인이 가능하면 어떻게 돼요? 애취하면 되는데 이게 허리가 아프니까 기침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니까 또 누구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폐렴이 생겨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이 코로나가 왜 위험하느냐? 이런 기침이나 콧물 그런 가래가 생겨서 어떻게 돼요? 호흡 부전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거는 여러분 같은 건강한 사람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돼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잡는다고 백신 맞는다고 뭐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르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폐렴의 원인이 뭐라고요? 뭐 때문에 폐렴이 생겼어요? 뭐요? 허리 디스크라고. 허리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침을 못해. 뱉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폐렴을 고치려면 또 예방하려면 뭘 좋아지게 해야 돼요? 허리를 좋아지게 해야 돼. 허리 자리가 어디라고요? 이거 시계 차는 부위예요. 시계 차는데 아셨죠? 그 다음에 잘 토하기 힘들다. 재채기 가래가 잘 안 나온다. 하면 어디를 하냐면 되냐면은 이런 폐렴에 좋은 지압 자리는 곡지나 수삼리예요. 어디라고요? 곡지나 수삼리. 팔꿈치 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겨드랑이 자리가 목자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자리를 열심히 지압하라. 그러니까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감기를 치료할 수 있는 지압 자리는 어디라고요? 팔꿈치. 이 자리를 열심히 지압을 해주면은 폐렴에 좋다고. 근데 이런 거를 얘기해 주면은 알아먹어요. 관심 있어 해요. 여러분들 잘 가셔요. 병원에 가는 거 중환자실에 모시는 게 최고라 생각해. 병원에만 가면 다 되는다 생각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 몸에 대해서 의사다. 열심히 지압하는 것만이 낫다. 다시 말해서 대장 내시경을 해서 이게 용종이 있다 없다, 암의 초기다, 암이다, 암 말기다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 암이나 그 아픔하고 어떻게 돼? 같이 가야 되는 거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자꾸 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빈대 잡다고 뭐 한다고요? 초가상간 태운다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검사에 어떻게 돼요? 체력이 있지만 면역력이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체력이 없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검사하다가 더 병을 악화시키니까 가급적이면 뭐요? 그런 힘든 검사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 다른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라면은 남창규 한의원 원장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시라. 제가 해도 돼요? 말해야 돼요. 이런 개념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언젠가는 죽는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90살까지 살면 행복하고 85살까지 살면 억울해요? 그런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기분 나쁘겠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저희 한의원에 치료받으러 오는 원장님은 64살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럼 억울하겠네 그분은. 한의사도 그렇다. 아셨어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64살 사신 분, 돌아가신 분보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내가 64살에 비해서 내가 오래 살고 있다면 그게 행복한 거지. 주변에 뭐 103살 사신 분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억울하다 더 살아야 되는데 할 일은 아닌 거죠. 아셨어요?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더불어 함께다. 자, 모실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